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입동인 내일부터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퇴근길 무렵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포항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점심쯤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흐린 하늘에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입동인 내일부터는 점차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의 시신이 지난 5일 수습됐는데 확인 결과 손가락을 다쳐 이송 중이던 88 대왕호 선원 윤영호 씨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색 초기 헬기 주변에서 발견했던 3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4명은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수색 장기화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헬기 인양 지점에서 수습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해 구조를 요청했던 선원 윤영호 씨로 밝혀졌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4명으로 수색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색 당국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밤낮 없는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수중 무인 탐사기를 갖춘 3,500톤급 해군 구조함 광양함이 추가 배치돼 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양함과 함께 청해진함 양양함 등 수중 탐지 장비를 갖춘 선박은 모두 9척으로 독도 인근을 5개 중점 구간으로 나눠 수중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함선 19척과 항공기 4대, 잠수사 117명이 투입돼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당국은 독도 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해수부, 해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색 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실종자 가족 6명도 함께했습니다. 인양된 사고 헬기 동체는 포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송돼 국토부가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한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대구에 설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해경, 해군, 소방청 등이 포함된 지원단은 수색 상황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가족들의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KBS가 헬기 영상을 단독 보도하며 뒤늦게 방송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어제 KBS 사장이 해명과 사과를 하겠다며 실종자 가족이 있는 대구를 찾았지만 가족들의 반발로 5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오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이 있는 대구의 소방서. KBS 양승동 사장이 실종자 가족 대기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자 비난이 쏟아집니다. 빨리 사과하지 말라고 사과하지 말라고 돌아가세요. 해명은커녕 사과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아니 됐어요. 설명 필요 없어. 설명도 필요 없고. 가족들은 영상을 촬영한 직원과 보도한 기자가 직접 올 것을 요구했고 결국 양 사장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오겠다며 5분여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KBS는 지난 2일 9시 뉴스에서 사고 헬기가 날아와 착륙하고 이륙하는 영상을 단독으로 찍었다며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를 본 독도경비대 팀장은 당시 KBS 직원이 촬영하는 걸 보고 헬기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찍은 영상을 달라고 했지만 없다고 했다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KBS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해경에 제출했고 해경은 그 영상 3개를 공개했습니다.
짧게는 10초, 길게는 26초 분량의 영상을 본 가족들은 영상이 더 있을 텐데 편집된 것 같다며 오열했습니다. KBS는 영상을 편집한 적이 없고 애초 촬영한 직원이 독도경비대에 영상 3개 중 2개만 제공했던 건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람이 이륙하면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폰을 촬영을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뭐 숨기거나 편집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뿐 아니라 KBS 직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해경은 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 영상이 더 있는지 편집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덕군은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체육관 등 정부의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돼 148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앞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선정된 영덕읍 행복청사와 영해면 예주 행복드림센터, 강구 건강활력센터, 영덕읍 미래인재양성 도서관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자체 군비도 확보하고 기체도 발행해 오는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2년 만에 포항 지열발전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 유출, 지진 트라우마 등 도시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킨 만큼 시민들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2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소였습니다.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측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을 2년 만에 검찰이 포항지열발전과 주관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기관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정부에서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유발로 밝혀졌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확실히 뭔가 좀 하루빨리 대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포항에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록과 포항 지진 전후 관측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발전소 입지 선정 시 단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시민들은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 환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이 지진을 일으키는 이런 일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3월 넥스지오 대표와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성을 생각하고 명백하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형사에 대한 그 잘못을 따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민사 부분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로 저는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관계자들이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경북이 135.2명으로 세종을 제외하면 최하위로 조사됐고 서울은 300.8명, 대구는 23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당 의사 수는 그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포항에 있는 전현직 노조 활동가 200여 명이 정의당에 대거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열악한 노동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 참여를 통해 직접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전현직 노조 간부 등 이른바 노조 활동가 20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에 집단으로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의 가짜 정규직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노동개혁 과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노동이 중심인 정당, 정의당과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퇴보된 노동법에 있던 계약 문제라든가 지금 여야가 합의하려는 부분들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잘못된 정책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선 노동자 스스로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또는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또 정의당과 함께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철강공단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법 계약 저지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사회 절대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라든가 삶의 질 개선 없이 민주주의가 진전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1명 이상을 당선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포항 노동계의 집단 입당을 계기로 경북 전역에서 시민 입당 바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지역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이 도내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 7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73.5%가 학교 생활을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고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55%가 시험과 성적을, 16.9%가 수행평가, 7.9%가 친구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경북도 의회에서 여성 의원들이 동료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갑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태춘 도의원이 이번엔 여성 의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가 집단 항의를 받게 된 겁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여성 도의원 5명이 도의회 박태춘 의원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당적은 다르지만 여성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박 의원의 갑질성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독 우리 여성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고. 발단은 지난 월요일 박채아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 성인이 된 고아들의 자립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박태춘 의원이 석 달 전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선점한 정책 분야를 상의도 없이 다뤘다며 의회 사무처 등에 거칠게 항의한 겁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입법실,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심지어 저희 조정위원장님까지 사인 왜 했냐고, 그 토론회 왜 하게 사인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는 게 왜 의원님이랑 상의해야 되는 일입니까? 박미경 도의원은 학교 운동장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신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상식 밖의 항의를 역시 박태춘 의원에게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복지요즘공사 시작하기만 해봐라. 내년도 예산 행정감사 때 가만 안 있겠다. 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태춘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정책이나 예산을 선점했다는 박 의원 발상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원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하게 말씀하시고. 의원의 독자적인 의정활동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원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저희 당을 떠나서 여성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박태춘 의원은 의욕이 앞서다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여성 의원들은 화를 사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뭐 같은 동료 의원 여성들 의원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동의원들끼리 벌어질 일 없도록. 박 의원은 지난해 도청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지금도 징계 기간 중입니다. 소속 도의원의 이딴 갑질 논란에 안 그래도 내년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가 어제 시작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4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본회의에선 박미경 의원이 생활체육과 스포츠 동호인을 겨냥한 신개념 관광정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도교육청과 경제진흥원, 경북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시작으로 6개 상임위에서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25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군이 오는 25일까지 지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에 필요한 가구와 주택 등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요원이 방문 면접을 통해 상세 주소와 거주 가능 가구 수 등 1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거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즘 상주에서는 감을 깎고 말리는 곶감 만들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집마다 주홍색의 감탈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곶감 마을의 성락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주시 연운동 곶감 마을입니다. 감을 깎는 작업장에는 갔다 온 상주 동시감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들어온 감을 깎는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작업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익숙한 듯 기계로 껍질을 벗겨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모양이 예뻐서 모양이 예뻐야지 되니까 잘 깎으려고 하죠. 정성스레 다듬어진 감은 햇살과 바람이 잘 드는 감탈에 줄줄이 달려 앞으로 2달 이상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맛깔스러운 곶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상주 둥시 곶감은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높아 최고의 품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곶감 만들기에 최적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품질 좋은 곶감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침에는 최저 기온 한 5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은 한 1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홍시가 되고 아주 좋은 당도 높은 곶감이 나오리라. 상주 둥시 수확량이 지난해와 비슷해 곶감도 평년작 이상이 예상됩니다. 상주 지역에선 3,800여 농가가 만여 톤의 곶감을 생산해 매년 3천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대학 일자리 센터는 어제 학교 문무관에서 진로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일자리 채용과 직무 컨설팅, 그리고 부대 행사 등 3개의 주제 속에 5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특히 35개 기업체가 참여해 채용 면접을 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했고 선배들의 직무 컨설팅과 입사 서류 준비 등의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내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시아 원자력 위크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개국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전 안전성 강화와 중대 사고 관리 대책 등 14개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수원 본사와 한전 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경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를 전일제 교육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과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대회의는 경북교육청이 주 20시간 미만 시간제 노동자에게 전일제 교육 공모직과 동일한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노사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퇴근길 무렵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포항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점심쯤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흐린 하늘에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입동인 내일부터는 점차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